문을 부딪혀서 넘어졌어. 거기서 넘어진 거야. 그래, 네가 운전하고 있었지. 러시아가 결국 오레시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 같아. 바로 이 방송을 녹화하던 순간, 즉 5월 24일 밤에 키이우와 여러 지역이 대규모 복합 공중 공격을 받았어. 적은 상당한 수의 무인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사용했고,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와 함정도 공중과 해상에 배치했어. 사실상 러시아인들은 장거리 무기 전체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리고 자정쯤 우크라이나 공군은 점령군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사용할 위협이 있다고 발표했어. 이때 새벽 1시가 지난 후 키이우와 그 지역에서 꽤 강력한 일련의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는 오레시니크가 키이우 지역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어. 이번 방송에서는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내용을 다룰 거야. 다른 정보들도 함께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또 씻지도 않고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이번 비열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핑계를 댔는지도 이야기해 볼 거야.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얘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을 보러 오는 러시아인 분들은 지금 바로 짐을 싸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보드카도 없고 집신도 없습니다. 미국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결국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키이우 시간으로 밤 1시 30분경 모니터링 커뮤니티들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키이우 지역에 오레시니크를 사용했다는 초기 정보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지역은 빌라체르크바 구역입니다. 이 정보는 물론 이 방송이 녹화되는 시점에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이 무기 종류의 공격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정원이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공군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봅시다. 처음에는 인터넷에 멀리서 촬영된 영상만 올라왔지만 그 영상에서도 이미 오레시니크 미사일 특유의 공격 방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는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 장면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도 올라왔고 이 영상을 보면 이것이 오레시니크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도 열어주고 건네줬어.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쇼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오레흐니. 디마토르조크 체즈.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자막 제작 오레시니크다. 스빌리. 오레시니크를 격추했어. 조용히 해. 오레흐니크는 격추되지 않아. 그건 떨어져.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오레오니크 미사일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처럼 공격하며 목표 지점에 분리되는 탄두를 전달합니다. 공격의 주요 특징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오레오니크 미사일은 약 마하 10, 즉 시속 약 12,010km로 비행하기 때문에 표준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할 때 탄두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많은 수의 운동 에너지 타격체로 분리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개별 블록들이 이미 타격 궤도에 진입하면서 분리되어 각각이 지나간 후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블록들은 비핵 버전에서는 일반 탄두를, 그리고 핵 버전에서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전에서는 엄청난 속도와 무게로 작동합니다. 이른바 쇳덩이 탄자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즉, 이 탄두는 단순히 자신의 무게와 비행 속도만으로 방어막을 뚫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작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충돌 시 최대 4,000도까지 온도가 발생하여 매우 견고하고 깊이 있는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인들이 키우주 빌라체르크바에서 어떤 벙커를 찾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밤새 계속되었고 점령군의 주요 목표는 다시 키예프가 되었으며 몇 시간 동안 대공 방어부대가 집중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폭발음이 들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도 상공에 적의 목표물이 매우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특징은 러시아 무인기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파상으로 도시에 진입하고 기동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방공군의 전투 임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콘체자스파로 향했는데 참고로 그곳에는 주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인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 공격에 대해 정보전으로도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GF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 도시 내에서 강력한 폭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녹화될 당시, 즉 3시 0분 기준입니다. 밤사이 키예프에서는 격추된 공중표적의 파편이 떨어지면서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키예프의 스베토신스키 구입니다. 긴급 구조대 예비 정보에 따르면 파편이 떨어진 장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과 구조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민간인들 중에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솔로민스키 구입니다. 파편이 떨어지면서 주거지역 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차된 민간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구조대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르니치키 구입니다. 폭발하지 않은 드론이 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키예프시 군사행정청장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절대로 드론 잔해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으니 대신 즉시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수도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대규모 공격이 키예프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예프주 군사행정청장은 이번 공습의 여파가 주내 5개 지역의 11곳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부찬스키와 파스토프스키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파편으로 인해 고층 주택들이 손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인들의 이번 공격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 국무부는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와 그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은 러시아의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한 후였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스타로벨스크의 학생 기숙사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테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루안스크주 동부에 있는 점령된 도시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대의 대응책 준비를 공개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금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레시니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공격이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바로 금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이 스탈로벨스크의 기숙사를 공격했으니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오레흐니크 오레시니크를 발사하고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공격으로 사망한 어린이 수가 18명으로 늘었다는 러시아 언론의 인용문과 함께 허위 서사를 퍼뜨렸습니다. 잔해 속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아이들이 있던 기숙사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키예프 대규모 공격의 명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대머리 난쟁이의 주장을 일축하고 러시아 언론이 공격에 대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자신들이 군사 인프라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금요일 이른 아침에 타격을 받은 목표물 중에는 스타로벨스크 지역에 있는 루비콘 부대의 본부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숙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루비콘 첨단 무인기술 엘리트 센터는 2024년 설립 이래로 러시아의 무인항공기, 비행체, 그리고 표적 지정 시스템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키이우를 공격한 이유는 물론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로벨스크의 기숙사와 숨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푸틴에게 이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이 러시아인들, 이 역겨운 존재들의 타락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기시키자면 그들은 애원했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크라이나가 5월 9일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안 붉은 광장을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그들은 키이우 공격을 위협했고 우크라이나는 붉은 광장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키이우 공격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지구의 썩은 부분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생물학적 쓰레기일 뿐이며 무언가를 주장하지만 자신의 말에 대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단지 구실이고 진짜 이유가 다르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공격을 활발하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초에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군사시설에 대한 2차례 공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점령지인 스네즈노의 시에 위치한 러시아 드론 조종사 훈련 캠프가 공격받아 최소 65명의 생도와 교관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련의 공격은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 정보기관 본부와 방공 시스템을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약 100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의 육상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본토 자체를 대규모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는 바로 지난 토요일에 보안기관이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중 하나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페름 지방의 화학공장으로 이곳은 러시아군에 다양한 물자를 공급합니다. 결국 요점은 크렘린이 키예프의 장거리 심층 타격을 막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봐라, 제발 석유시설, 기지, 항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의 물류를 파괴하지 말고 이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러시아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레시닉이 날아가고 이미 날아갔죠. 이것이 바로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향한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인들아, 너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꺼져라. 제 생각에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떠나죠. 그러니까 이제 나갈 준비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른 다음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